이것이 수학이다. 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땅호쌤이야. 자, 오늘 영상은 저번 개념 공부법 영상에 이어서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영상이야.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지 너네가 단순 암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노력 안 해도 막 수학 점수가 오르는 막 날먹하는 공법은 아니야 얘들아. 하지만 공부하는 만큼은 점수가 오르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얘들아, 수학 점수는 개념 공부만 해서도 나오지 않고 문제풀이만 해서도 나오지 않아. 두 개 과정 모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3등급 이 학생들은 보통 공부를 해도 한 개의 방법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영상 안 보고 온 사람은 지금 보고 오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해. 너희가 보통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리고 답지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암기로 공부하려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내신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점수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수능이라는 되게 넓은 범위의 시험에서는 그렇게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지.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떤 생각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고 넘어가야 되냐? 자,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를 보고 풀리지 않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더라? 이렇게 기억으로 하면 안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사소한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엄청나게 다른 공부거든. 공부를 할 때 암기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는 추론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얘기해 줄게. 학원이나 학교에서 쌤이 개념 나간 다음에 막 유형별로 막 문제 첫 번째 문제 막 풀어주려고 하잖아. 그때 쌤 혹시 저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2, 3분만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너네가. 그럼 얘들아, 너네 문제 그거 풀 수 있을까? 보통 못 풀어, 얘들아. 못 푸는 게 당연한 거야. 너희가 개념 배우고 바로 문제 푸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해. 당연히 못 풀고 막힐 텐데, 그 뒤에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시거나 인강에서 다시 재생 눌러가지고 해설해 줄 때 그 해설을 보면서 저렇게 푸는 거구나가 아니라고, 얘들아. 내가 이 해설에서 딱 저 부분을 몰랐다. 그래서 그 이유 내용으로 못 갔구나.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식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너네가 뭘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너네 혼자 숙제하거나 혼자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아무 생각 없이 모르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어떤 문제를 보고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오래도 하지 마, 얘들아. 최대 5분까지만 생각해보고 답지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가 아니라, 얘들아, 또 답지의 어느 부분, 답지가 이렇게 쭉 써져 있으면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내가 못 풀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얘기라고. 답지 절대 보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3등급 이하인 너네한테 헛소리야. 아니, 쌤 B단계 문제 모르면 그 문제 가지고 막 2, 3일 동안 막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의미 있어 그거? 의미 없어, 얘들아. 아무 의미 없어. 답지를 봐야 되는데 답지로 공부하는 법을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답지로 공부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문제가 있고 해설이 있으면은 너네가 중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끊겨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에는 조건 해석 되게 잘하다가 이 부분만 알면은 이 뒤에도 너네가 할 수 있다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들아, 너네가 이거 전체를 알아야 돼? 이 부러진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강의 해설을 볼 때나 마찬가지로 답지를 볼 때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조건을 보고 이런 해석을 못했을까? 내가 왜 이 발상을 못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몰랐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는 게 올바른 공부야. 아니, 수영 아까 수학은 암기로 공부하지 말라면서요. 봐봐, 얘들아. 수학 문제들을 유형별로 암기하지 말라는 거지, 조건에 대한 해석이나 발상은 암기를 하는 게 맞아. 아니, 이런 조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암기를 해야지. 사실 너네가 개념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암기하는 거잖아. 근데 너네가 보통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문제 유형을 암기하는 거고, 수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건데, 난 지금 정확하게 뭘 암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좀 이해가 됐니, 얘들아? 땅우가 수학 문제 암기시킨다 이러면 안 돼, 얘들아. 느낌이 달라.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도 내가 당연히 만들어놨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3등급이야. 너네 안 정해주면은 안 하는 걸 알거든. 그래서 내가 디테일하게 다 만들어뒀어. 자, 방법이 뭐냐? 발상 노트를 써가지고 암기하면 되는데, 자, 발상 노트가 뭐냐? 이제 나는 기존에 너네가 알고 있는 오답 노트 있죠, 오답 노트. 난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법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문제 쓰고 해설 쓰고 해설해서 모르는 부분 쓰고.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1, 2등급 친구들은 애초에 틀리는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오답 노트 해도 돼.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학생들은 셀이 두께가 이만큼인데 셀 오답 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만들어봤자 수업도 잘 안 해. 복습하라고 하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쓱쓱 넘겨보기만 하잖아.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문제였지, 이런 문제였지.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나 수학에 시간 많이 썼다. 나 오답 노트 잘 만들었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는 용도밖에 안 쓰이지 않거든. 그거 보고 막 부모님 막 좋아하고 막. 근데 얘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는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정확한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발상노트는 뭐냐?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문제나 해설을 굳이 전부 다 쓸 필요가 있나? 나는 없다고 보거든.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어떤 내용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주어진 조건만 한 두 줄 이내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그 다음엔 내가 생각 못한 그 부분 그것도 뭐 한 줄에서 두 줄 그것만 적으면 된다는 거지. 그 뒤로는 뭐 연산과정인데 연산과정도 쓸 필요 없잖아. 뭐 덧셈 뺄셈인데 너네 그거 틀리니 얘들아? 그리고 뭐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던 문제였는지 어떤 교재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인지 뭐 그 정도만 쓰면은 모든 문제들을 아무리 길어도 한 5줄 6줄 만에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만든 노트 이름을 이제 발상노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내 학원 수강자한테 이거를 무조건 쓰게 하라고 하고 있어. 이 발상노트 또 어떻게 공부하냐, 한 주가 끝날 때마다 그 주에 작성한 발상노트를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이 문제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뭘 모르고 이 노트에 이 내용을 썼는지 생각해보고 잘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책 찾아가지고 그 써져 있잖아. 문제 번호 보고 이제 문제 찾아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다시 복습 한번 해보고. 암기시키는 거 맞아. 자, 그렇게 이번 주에 쓴 발상노트 내용들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은 저번 주에 있는 발상노트 보면서 기억 안 나면 뭐 문제 번호 보고 다시 확인해봐. 전전주, 전전전주 이렇게 계속 뒤로 간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3주 전에 쓴 발상노트가 다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2주 전 것까지만 보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누적해서 복습하면 되는 거고, 여기 내 수강생들이 쓴 몇 개의 발상노트 예시를 좀 보여줄 테니까 참고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수학이다. 자, 내가 2개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공부하는 법,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자, 이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수학에 재능이 없는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학생들도 이제 1등급 턱걸이에서 뭐 2등급 정도까지는 정말 충분히 올릴 수가 있어. 물론 이게 뭐 날로 먹는 건 아니지 얘들아. 뭐 너희의 존나 빡센 노력이 필요하긴 해. 자, 그래도 얘들아, 너네가 평소에 유튜브에서 막 공법이라고 보던 그런 내용들처럼 와 씨, 내가 저걸 할 수 있나? 이런 공부는 또 아니잖아, 그치? 작년에 수능이 막 6, 7등급 받던데 수강생들도 지금 하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법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 알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턱걸이 1등급 만들고 나서 막 80, 84 뭐 이 정도 만들고 나서 8, 뭐 92, 96, 100 이렇게 가는 방법은 조금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하긴 해. 뭐 엔젤을 공부하는 방법, 뭐 실무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상위권을 위한 공법으로 추가로 나중에 촬영해가지고 올려주도록 할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도움 됐다면은 좋아요랑 댓글 꼭 써주고 이제 다음 영상 위해서 구독도 꼭 눌러줘. 나도 좀 구독자 늘어나는 맛은 있어야지 좀 오늘 같은 내용들 더 말해주지, 그치? 자, 그럼 오늘 들었던 내용 제발 써보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점수 안 오르면 나한테 쌍욕 박아도 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럼 지금까지 땅호쌤이었어. 땅빠.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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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